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웹코리아 이렇게 전이라고 붙여야 될지 현이라고 붙여야 될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문 닫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물론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는 이제 있지만, 그래서 웹코리아 의장이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정주원 박사님이 하고 저기 이강장 박사님이 오늘 안녕하세요. 함께 3명,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나눌 얘기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웹의 첫 시작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가벼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메모하거나 뭐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옛날 역사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듣는 아주 가벼운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한국 웹 초창기 비하인드 히스토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웹을 접하게 됐던 거는 94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지금은 연세대에 계시는데 이재용 교수님께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케알렛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사실은 93년도에 케알렛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될 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웹에 대한 게 간단한 소개만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94년도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저보고 자료를 좀 준비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자료를 준비를 하려면 일단 웹서버 설치도 해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뉴얼만 봐갖고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몇 번 문제점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게시판에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거대한 강도, 수많은 지류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듯이 웹의 우리나라 역사 또는 전 세계 많은 활동들은 수많은 지류들을 이제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활동은 그 지류의 하나였지만 그게 이어지면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장면을 저기 이강찬 박사께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강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들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수없이 뒤졌는데 한 가지 느낀 점이 디지털 에비던스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이, 이 더구나 그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게 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20년 전 얘기니까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좀 걱정도 있었었고요.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웹 초창기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과제는 제1회 월드와이드 웹 워크샵 그리고 그 이후라는 과제목을 가지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제가 쭉 발표를 하다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패널로 오신 분들께서 각각 설명을 드릴 거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 계신 권도균 대표께서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잘렸는데요.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웹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잠깐 감고 한 20년 전 6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연결이 굉장히 용이하지도 않았고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브라우저가 이렇게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텍스트 모드 브라우저라고 해서 거의 그냥 글자만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었고, 그 전에 뭐 FTP라든지 웨이즈라든지 고포라든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인터넷 서비스들만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 그 당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6월입니다. 6월에 어느 모 게시판, BBS라고 해서 PC통신이 아닌, 그 당시에는 BBS가 있었는데 BBS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신청을 하고 그 대화 시간이 총 한 40분 정도 대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 스냅샷으로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처음 인사를 한 겁니다. 돌핀이라는 사람이 아이디를 그 당시에는 다 썼는데 웹서버 시점을 해결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큐킴이 또 역시 말씀을 해요. 평소에 필승거 많이 하는데 모이자 굉장히 키워드 방점이 되는 것이 한번 모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전에 관련된 카이스트라든지 에트리라든지 충남대라든지 관련되신 분들이 대전에 많이 계셔가지고 대전에서 한번 모이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KR넷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KR넷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KR넷에서 2회 KR넷이죠. 94년도니까 그때 7월 13일에 BOF 모임을 한번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참고 자료를 캡처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다 이 자료는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원본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당시에 이제 키즈라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큐킴이라는 것은 이제 김용훈 의장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핀은 저였었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김용훈 의장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던 그 스냅샷을 전 페이지에서 보셨었고요. 그때 이제 김용훈 의장님이 1994년도 6월 7일 날 웹서버 인스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글을 94년도 6월 7일 날 밤 10시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을 글을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글을 올리자마자 몇 가지 대답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오른편 마지막에 보면 AHM, LHS라는 그런 아이디를 가지신 이호선이라는 분인데 지금 그분도 글을 올리셨고 저도 글을 올리셨고 DJ CHY는 이제 최동준이라는 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 20년 전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김용훈 회장님이 야 내가 웹서버 설치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팁이더라 라는 것을 이제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팁이라는 얘기가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나중에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웹서버 하나 만들었다 하고 6월 15일 날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서버들도 계속 인스톨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1994년도 6월달 얘기인데 1993년도 9월달에 그거보다 벌써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카이스트의 김병학 씨가 웹서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93년도 9월달에 어나운스가 다 됐고 그 이후에 몇 가지들이 이제 웹서버들이 생기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게시판들을 통해서 글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나 혼자만 알아서 안 되겠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전에 그 KR릭이라는 그런 서버가 있었는데 KR릭의 메일링 리스트를 이제 개설하자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흔히 아시는 그런 메일링 리스트들인데 그런 메일링 리스트를 KR릭에 개설을 했고요. 제가 최유영 씨랑 오늘 잠깐 톡을 했는데 그 장병규 씨가 지금 장병규 대표가 그 KR릭의 메일링 리스트를 설치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최유영 씨가 그것들을 설치를 한 것 같아요. KR릭의 당시는 한 10여 개의 메일링 리스트가 운영 중이었었는데 굉장히 활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994년도 7월 6일 날 첫 메일이 KR릭의 월드와이드 웹 포럼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전달이 됐었고 이거는 이제 리마크인데 그 장병규 씨라는 분이 제1회 월드와이드 웹 워크숍을 하면서 그때 월드와이드 웹 포럼에 대한 메일링 리스트의 소회를 담은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사에 활발하게 뒤부터 살아난 최초의 메일링 리스트라고 1995년도에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봐도 이러한 메일링 리스트는 없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 당시에 한
5, 6개월 만에 메일링 리스트 가입자가 한 300명이었었고요. 한 1년 사이에 메일링 리스트 가입자가 1000명, 한 1년 반 사이에 2000명의 메일링 리스트의 가입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KR기기에 메일링 리스트가 이제 메이저도모라는 메일링 리스트 서버를 써서 만들었었는데 그게 한 1000명 이상은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이스트의 케어로 그 메일링 리스트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됐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 메일링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사회 통념과는 좀 다른 형태의 메일링 리스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메일링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곳은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메일링 리스트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졌었고 메일링 리스트에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이 나중에 권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웹코리아의 운영 정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혁명적인 그 당시 혁명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발적이고 제율적인 그런 운영이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 94년도 5월달, 6월달입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참여. 그러니까 메일링 리스트는 누구든지 스스로 가입을 하고 스스로 타이틀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었고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0명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1994년도 7월 13일 날 KRLab 94의 BOF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최초의 오프라인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메일링 리스트가 그 뉴스그룹이랑 게이트웨이 작동을 하면서 메일링 리스트에 포스팅을 하면 메일링 리스트에 메일을 보내면 뉴스그룹에도 포스팅이 되고 뉴스그룹에 포스팅을 하면 메일링 리스트에도 메일이 가고 그런 양방향 게이트웨이들을 만들어서 이게 메일링 리스트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었죠. 이 메일링 리스트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초의 오프라인 미팅도 개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온라인상에서 글들을 써서 G그룹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최초로 얼굴 한 번 안 보고 최초로 이벤트를 구성을 해서 1995년도 3월달에 행사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자세한 얘기들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메일링 리스트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급속하게 메일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주고받게 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메일링 리스트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댓글 스타일들,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고 댓글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메일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됐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수십 통, 많게는 100여 통 이상 메일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아니면 사건, 사고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김용호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부끄러운 사건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BOF를 하고서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그 중에 논의됐던 사항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뭔가 문서화를 해서 함께 인쇄도 하고 돌려볼 수 있도록 좀 만들자. 그래서 웹에 대한 기본 소개, 그 다음에 서버 설치, 이게 대한 방법을 이제 문서화했더니 한 30쪽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그 문서가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고, 그런 후에 제 첫 번째 월드와이드 컨퍼런스가 이게 있었는데, 그때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의 최준혁 씨가 거기 첫 번째 컨퍼런스를 참석을 해서 오면서 이제 웹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책자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메일링 리스트에다가 내가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복사를 해줄 테니까 갖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수십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이상이죠. 서로 이제 복사를 해달라라는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포항공대 기계과에 계시는 김기태 교수님께서 배우는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책을 그렇게 무단으로 함부로 그렇게 복사를 해서 쓰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깜깜하게 질책을 하셨죠.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복사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대신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가 이제 메일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럼 이제 누가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 것이냐. 그걸 우연히 일단 제가 8월 달에 이미 웹 소개 책자를 만들었던 30쪽짜리 그게 있다 보니까 제가 에디터 만든 걸로 하고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차를 메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목차 제 1장부터 쭉 생각을 해서 그러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각자 추가를 했죠. 이 항목, 저런 항목,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가량 논의를 해서 목차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각 목차에 따라서 그럼 누가 각 항목별로 작성을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런티어가 나와서 나는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 그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원고 제출 마감을 그때 94년 12월 말로 했었습니다. 제출 마감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1월 달에 석사 디펜스가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제 동기들은 다 집에 타고 그러는데 저는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제가 맡았던 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원고 들어온 거 이제 1월 달부터 1995년이죠. 95년 1월부터 이제 연말에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계속 기숙사에서 이제 문서 작업만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그 방대한 목차를 만들었는데 빈 구멍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이디어는 있어가지고 이런 항목을 추가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목차에는 들어갔는데 누구도 이제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총대를 메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내용을 채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12월 한 달, 1월 한 달 동안 이걸 레이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표 자료에 그림이 단 2개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림까지 그릴 시간이 도저히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자로 해서 이제 제가 릴리즈를 밤중에 끝내고 포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메일리스트로 이제 뿌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숙사 짐 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제가 이제 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에 6월 1일자 발령이라 가지고 불과 집에서 하루 이틀 잠만 자고 이제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책자를 지금 여기에 다 그림이 다 2개밖에 없다. 그래서 만들 때 그 첫 번째 책자에 이제 저자들이 이렇게 전부 22명, 전부 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기 김성찬 박사님은 제 랩 선배님이라 가지고 이제 얼굴을 봤어요. 나머지는 못 봤죠. 그러고 나서 책 제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메일리스트에다가 책 제목 추천을 좀 해달라. 수많은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나도 스파이더맨, 완전 정복, 웹 사랑 이야기, 아주 로맨틱합니다. 그 다음에 웹의 세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유치한 제목은 또 좀 그렇고, 그러면서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가능성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이제 논의를 하다가 저 밑에 두 번째 있는 가자, 웹의 세계로. 저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거는 이영식, 지금 네이버에 계신가요? 네이버에 계신 이제 이영식 씨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월 1일자로 대전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으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에 만나게 됐고, 그다음부터 일어났던 해프닝은 다시 이영찬 박사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책을 만들고 가자 웹의 세계로라는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에 그림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메일리스트 의견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자 직강 형태로 어떤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자들이 대전에 많았던 관계로 대전의 충남대학교의 어떤 그 장소를 섭외를 해서 한 3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300명 꽉 찼어요. 그러니까 막 그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워크숍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참여하셨던 권덕윤 씨, 그다음에 카이스트의 김병학 씨, 그다음에 저기 오른쪽 위에 사진이 잘렸는데 네오위즈 창업자였던 그 나성균 씨, 그다음에 제가 있었고 밑에 이제 이호선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호선 박사님은 되게 재밌는 캐릭터가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그 학생이었었는데 그 당시 얼굴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고요. 너무 잘 어려가지고 메일링 리스트에 메일 쓸 때 보면 한 40대 초중반처럼 이렇게 메일을 쓰셨는데 얼굴 대변하니까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청년이라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고 지금은 전공을 바꿔서 경영학과로 바꿔서 부산의 카톨릭 대학교에 지금 경영학과 교수님 학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번 회의에 이제 오늘 오고 싶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정상 못 오게 됐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우리가 원래 11시 반까지 끝내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0분만 더 좀 시간을 저희한테 좀 할애해 주시고 우선 40분에 이제 끝내는 걸로 이제 하고요. 그럼 한 2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는데 그 사이에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3월 25일 날 1회 워크숍을 했었고 1회 워크숍 때 저희들이 이제 학생 5,000원, 일반인 10,000원을 받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오신 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일주일 뒤에 대전에 계신 특히 학생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 뒤에 같은 장소에서 리스타트 형태로 다시 한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똑같은 강사분들 모시고 그래서 주로 이제 대전에 계신 학생분들 외지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오셨으니까 들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었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메일링 리스트를 좀 탈피해서 조직에 대한 구성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웹코리아가 5월 19일 날 결성이 됐습니다. 김용호 실장님 웹코리아 결성 관련돼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것은 웹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각성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가 주요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의 형태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웹코리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 행사도 이제 대전에서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있어가지고 대전은 따로 조직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역 조직은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대신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지역 조직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의장님들이 또 지역 내에서의 활성화 작업들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자기 그 독단적인 그런 그 행위에 맞서가지고 우리도 뭔가 정보로 팩트 중심으로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홈페이지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뭐 한글 번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의장을 맡게 됐던 거는 제가 좀 더 이게 순발력이 좋았더라면 제가 안 맡았을 수도 있는데 누가 의장을 맡을래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 원흉 중에 한 분이 저 권덕윤 대표가 원흉이신데요. 일단 학생들이 이런 조직의 의장을 맡으면 좀 리더십에서부터 뭔가 이게 들어다지가 않으니 그래서 일단 학생 외에 밖에서 사회인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권 대표가 하시 말씀, 그러면 그 민간 기업에서 또 누가 하면 또 이게 편파적이다 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당신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으니까 당신이 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된 반박 논리를 제시를 했더라면 다른 분이 했을 텐데 그 순간에 전혀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그냥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양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권 대표께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기본 철학으로 이 그룹과 우리의 활동들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권 대표님 설명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예. 이제 저도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 이거 불러내서 20년 전에 쓴 문서를 설명하라 그래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95년 5월에 웹코리아가 설립될 때 이제 웹코리아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운영 정신에 대한 초안을 제가 작성했고요.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그 문서가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죠. 사실 웹코리아 운영 정신은 당시 이제 막 시작하던 인터넷이 가져다 줄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을 함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6가지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권위라는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죠.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직책이나 소속이나 혹은 학위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위로 인정받는 것인데 웹코리아에서는 그런 모든 권위가 해체되고 오로지 사람들의 동등한 한 개인으로 참여한 학생이든 연구원이든 교수님이든 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한 개인으로 참여한다. 소위 말해서 계급장 떼고 평등하게 참여하자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가치는 자발적 동기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받고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자발적인 동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중요한 두 번째 가치로 잡았죠. 웹코리아에서 사실 일했던 우리 김영훈 씨나 우리 이강천 씨나 모든 분들은 사실은 전원이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웹코리아를 상당한 기간 운영했었죠. 이런 일도 있군요. 예. 그런데 잘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자발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도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인으로 일하는 환경을 늘 만들고자 노력하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자발성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은 바로 수평적 조직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누구도 누구에게 지시하거나 지시받지 않는 조직이 바로 수평적 조직이죠. 수직적 조직은 관료화와 정치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데 수평적 조직은 사람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형태라는 점이죠. 요즘 많은 IT 기업들이 또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수평 조직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런 기업 모델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이 바로 의사결정의 공감대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가장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타락하기 쉬운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모두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공감하기 위해서 대화와 합리적인 조율과 오히려 소수 의견의 반영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공감대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은 돈이나 혹은 권력이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명예의 보상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웹코리아를 하자 이렇게 했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거듭 제가 만든 문서이고 20년 전에 만든 문서이지만 다시 볼수록 이것이 바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또 미래사회 조직을 이끌어갈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래 기업들이 추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20년 전에 만든 이 웹코리아 운영 정신이 바로 미래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읽어봐도 여전히 명문입니다. 명문. 그래서 권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운영 정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좀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가자 웹의 세계로 문서가 184쪽 분량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행사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가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성신여대에 계시던 김은아 씨가 이제 에디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또 이제 작업, 목차 정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서가 497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속에는 그림들이 무려 75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그때 개정판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제 이름이 쭉 이제 나옵니다. 나왔고, 그리고 그 2회, 3회, 4회, 5회까지의 워크숍들이 계속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워크숍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저희가 이제 발표자들한테 원고를 요청할 때 항상 텍스트, 설명문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게 사람들에게 매뉴얼 형태로 계속 옆에 두고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PPT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들여다보려고 하면 들여다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자분들께 설명문은 책자로서 만들고 현장 발표할 때 PPT로 만드는 거는 각자 알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자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97년에 제5회 워크숍을 할 때쯤에서는 이미 국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웹에 대해서 널리 익숙해졌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들을 널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웹코리아가 또다시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이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워크숍을 계속 한다든지 또는 이런 조직체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든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같이 그때 당시에 젊었던 시절들을 함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이제 동호회처럼 되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끔 가다가 식사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활동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면 그때 만들어졌던 이제 1회 워크숍이 이제 337쪽, 394 이런 자료들이 좀 만들어졌고, 저 속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PPT 발표 자료가 아니고 설명문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발표 자료들 중에 95년도 11월 달에 여기 계신 이제 정주원 박사가 웹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 이제 고민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20년 후와 그때 당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정주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가자 웹의 세계로라든지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나오는 이유가 이때 저 자료를 발표했다는 후속타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이제 계속 있고요. 그 워크숍에서, 그러니까 가자 웹의 세계로 워크숍에서 제가 이렇게 3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웹 서버 설치법 했었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웹의 미래 연구, 세 번째 이제 HTTPS 서버 만드는 법하고 이제 CA 만드는 법,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션 어서리티 이렇게 한번 했었고, 그 두 번째에 그것이 이제
10년 후가 돼가지고 이걸 10년 후에 옛날에 발표했던 그 부끄러운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한번 2006년에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왜 이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확히는 이제 18년 전이긴 한데 그때 상상했던 것과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의 기본 요소 해가지고 HTTP, HTML, URI의 구성으로 돼 있고 각각이 이제 퓨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W3C와 ATF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이 세 개의 축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에는 이제 URL과 URN으로 나눴던 것들이 URI가 되고 그 URI가 이제 그 국제화되면서 그 IRI, Internationalized Resource 그 아이덴티파이어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바뀌고 HTTP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이상 HTTP 1.1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HTTP 2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정도로 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알려져 있고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에크마스크립트라는 것들이 붙어가지고 전체로 요 구성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OS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 틀은 변하지 않고요. 그때 당시 이제 신기술이라고 봤던 게 6년 전에 봤을 때는 그 모바일 코드 그때 그러니까 95년, 96년도에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막 올라왔었어서 그 자바 얘기하고 플러그인 얘기 그렇게 했었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모바일 코드는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액티브엑스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더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죠. 2009년을 시도로 한 그 모바일 정확히 말하면 모바일이라기보다 스마트폰 혁명이죠. 모바일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아이폰을 시작으로 하니까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이제 사실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요거는 사회와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요거 발표하기 직전에 그 보스턴에서 그 제4회 95년도에 제4회 WWW 컨퍼런스에 잠깐 참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거기서 봤던 것들에서. 그래서 그때 인터넷 그 센서십 같은 것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블루리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자유를 위한 부분 쪽에서 이제 블루리본 CDA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미국 쪽에서 그 인터넷의 그 언론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 법률에 대해서 이제 맞서서 나왔던 얘기가 있었고 아이들을 그 유해 매체로부터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픽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2006년쯤 와서 보니까 그 뒤에 이제 DMCA라는 것이 그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98년 동안 99년도에 또 이렇게 한번 컨트러버시 갑자기 말이 보이네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아동 보호 쪽이나 이제 아동 보호 쪽으로는 각각의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고 지금 2014년인 지금에 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소파하고 피파였던가요? 위키피디아가 하루인가 12시간 동안 이렇게 시커멓게 한번 되는 적이 있었죠. 2012년쯤이었죠. 제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한을 하려는 쪽과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쪽이 이제 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보시는 화면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서는 그 인터넷 홈레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발전하면서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보 격차, 지금은 이제 정보 격차라는 말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95년도에 어떤 왓츠업 셀레더 버퍼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것들이 이제 10년 뒤에 보면은 이제 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거를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 랩탑 퍼 차일드 해가지고 뭐 100불 노트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제 어른들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다음 페이지. 예. 저거 어저께 지금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그냥 스냅샷을 찍은 겁니다.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보시다시피 47불.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100불짜리 노트북을 어떻게 만들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 혁명이 오면서 그 각각의 디바이스 자체는 굉장히 싸진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또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6년도에 이제 요 파란색 바탕은 그 96년도에 만들었던 그 TV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썼던 것들은 기술만의 해결책 아니고 맨 마지막에 이제 WWW는 이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때는 월드와이드 웹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가짜 웹의 세계로라는 걸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정길하게 박사님 바로 앞에 계신데 이게 그냥 제가 글을 쓰면은 이게 제 의견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정길하 박사님이 얼마 전에 그 월드와이드 컨퍼런스에서 그 패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그때 이렇게 받아 적었던 부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크리티컬한 인프라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몇 시간만 보내줘서 사회가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월드와이드 웹이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미 사회와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전기라는 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지금은 저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다시피 그 인터넷이 저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이제 그 월드와이드 그 컨소시엄의 가입이라든지 보다 이제 좀 더 공적인 대응 활동들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현재 박사님, 마지막 슬라이드. 네, 마지막 몇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웹코리아의 가장 핫 이슈는 두 가지 아이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넷스케이프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넷스케이프가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 누가 가장 빨리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체크해보고 메일링 스텝 메일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신기술로 생각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W3C였습니다. W3C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994년도에 W3C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웹코리아가 1995년도에 W3C를 가입하게 되면서 W3C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문서들이나 아니면 워킹그룹 활동들이 굉장히 웹코리아 내에서는 이제 한 이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 때 굉장히 자주 소개가 됐던 내용들이었었고요. 웹코리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년, 98년 정도 되면서 점점 이게 슈링크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당분간 좀 이렇게 조용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4월 달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제 W3C 대한민국 오피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W3C 가입을 한 곳이 우리나라에 딱 두 곳 있었어요. 그 웹코리아가 가입을 했었고 웹코리아랑 비슷한 시점에 대우통신이 지금 없어진 회사지만 대우통신이 그 당시에 가입을 했었는데 2012년도 4월 달에 몇 개 기관들이 W3C 가입을 하면서 W3C의 활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금 시점에 W3C의 지금 회원들이 총 14개의 W3C 멤버들이 있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위에 이제 대기업들이 있고 굉장히 그 소규모의 회사들도 그 달리웍스라든지 미래외국기술연구소처럼 소규모의 회사들도 W3C의 스타트업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요. HTML5 융합 포럼도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W3C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제가 W3C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W3C 대한민국 사무국의 부국장도 맡고 있고 W3C 활동들을 이제 좀 장기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 개발,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표준 하에서 다 움직여야 하고 표준이라는 동네 자체가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팔로우는 될 수 있지만 가입을 해야만 리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리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4개는 미디어 AP, 메타데이터 AP라든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온톨로지라든지 프로그레스 이벤트, 터치 이벤트 같은 것들은 W3C에 이미 권고안으로 지금 한 250여 개 정도의 권고안이 있는데 그 권고안으로 확정된 것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있고요. 밑에는 지금 현재 워킹 드래프트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한글 텍스트의 레이아웃에 대한 리퀘어먼트까지 굉장히 긴 볼륨이 되는 그런 문서인데 그런 문서들까지 지금 W3C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디터들, 그 다음에 W3C의 사무국도 있지만 그런 에디터들 그리고 W3C의 구조가 이제 워킹 그룹도 있고 뭐 인트레스트 그룹도 있고 뭐 커뮤니티 그룹도 있는데 그런 그룹들의 의장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상 받았던 이원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도 있고 지금 시스앱이라는 그런 워킹 그룹의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만큼 W3C의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작년 말쯤에 아니 올해 초반쯤에는 선출 멤버인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까지도 삼성전자 박송책임이 보드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들을 점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가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한 10몇 년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말씀드리게 드렸는데 점점 W3C 활동들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웹이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고 그다음에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W3C 활동들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웹코리아 활동들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많은 또 과거의 인터넷 관련 경험들을 갖고 계신 또 연만하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포항공대 김기태 기계과 김기태 교수님, 그 다음에 충북대 물리학과 이혜원 교수님이 또 계셨는데 그게 그 BBS도 처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의견도 나누고 이제 하셨던 경험들도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 동국대학교 변정용 교수 지금 어디 계속 학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국대 변정용 교수님도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대전의 그 한국자원연구소의 서상용 박사님도 이제 뉴스그룹과 함께 또 많은 경험들을 나눠주셨고 지금 여기도 계신 정길남 교수님은 저희 젊은 사람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구나. 더 재밌게 해보자라는 그런 격려를 계속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코리아의 그동안의 그 과거의 그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과 그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저는 단지 그분들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게 오늘 아까 이제 공로패도 이제 주셔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분들이 누려야 될 명예를 제가 이제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 많은 활동들을 해왔던 그리고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가 많은 이제 나눔의 시간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그리고 저기 전종욱 씨하고 그다음에 윤석찬 씨가 오늘 여기 패널에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함께 많은 활동들을 또 했습니다. 그들께 감사의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